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과의 사랑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부엉이, 두 번째 도너츠, 세 번째 햄버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부엉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엉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상대편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메인 에너지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Kiss on the Ring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원래는요, 여러분, 디자인이라고 하죠. 리딩을 할 때 어떤 카드를 놓을지에 대해서 미리 여러 가지를 해봐요. 제가 미리 좀 어떤 에너지들이 나올지를 보는 건데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리딩이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찍고 있는 카메라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바꿀게. 그렇습니다. 키손더링인데요. 여러분과 상대편이요.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원나잇 스탠드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두 분이 사귀자 이런 느낌으로 만났던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나 가볼까? 라고 해서 만나봤겠죠.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뭔가 애매하게 종결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 가기는 할 텐데 서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솔직히 이게 여러분이 됐든 상대편이 됐든 어떤 한 분이 사인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적인 사인인 거죠. 우리가 사귀든 뭘 하든 어떤 단계로 가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아가보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좋게 보면 그거고요. 여러분이든 상대편이든 누군가가 어장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솔직히 그 카드예요. 여러분이 이 상대편을 만났다면 이 상대편도 여러분의 후보 중에 한 명인 것인지 이 상대편으로 정하고 싶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리딩에 나왔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약간은 조금 더 마음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상대편도 그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카드를 조금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온 더 링이라. 두 분 다 적극적이진 않다라는 말이죠. 네가 먼저 들어와. 내가 먼저 가진 않을 테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걸 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파이어가 있네요. 그렇군요. 에이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이분에게 마음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컴포트 존이네요. 사우스 노드 카드예요.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자, 상대편은 파티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게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클럽에서 만나서 눈이 맞았는데 그날 저녁 하룻밤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각자의 집으로 갔다, 약간 요런 에너지거든요. 얘가 사귀려고 만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아가보자 정도인데 이쪽에서 파티가 나왔네요. 어웨이크닝이 있어요. 리멤버가 있네요. 이건 또 뭐죠? 저는 여러분 자리라고 해서 이쪽에 카드를 꺼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분이 파이어 사인, 사자자리, 양자리, 사수자리일 수 있는데 그걸 의미하는 카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상당히 끌린다라는 건데, 솔직히요, 여기 사우스 노드랑 이 리멤버 카드나 요런 걸 보면 두 분이 단순히요, 뭐 클럽에서 만나서 키스 온 더 링을 했다, 약간 요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진지한 만남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클럽에서 파티하다 만났는데
서로 눈이 맞아서 그냥 그날 밤을 즐겼다. 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서로 이름도 묻지 않고 전화번호도 묻지 않고 각자의 집으로 갔다. 뭐가 됐든 그것은 이쪽에서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키스 온 더 링의 관점에서 볼 땐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룻밤이 뭔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상당히 끌렸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뭐 꼭 잠자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원나잇 스탠드는 있으니까요. 뭐 성인이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뭐가 됐든 두 분은 이 관계를 진지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밤이 너무 짜릿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하룻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두 분은 연락은 안 하고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느껴지기에는. 솔직히 그 가능성이 가장 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여러분은 상당히 갈망하고 있고 이분은 흔히 말해 진지하게 가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데 그것은 이분의 의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군가를 지금 사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리멤버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카드인데 보겠습니다. 얘를요. 여러분들부터 열겠습니다. 5개의 링스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상한 카드를 꺼내는데 자 10개의 링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다 링을 꺼내네요. 상대편이 감정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아 여기도 링을 꺼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미러가 나와요. 킹 오브 미러스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언더라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8개의 로즈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 거군요. 자 밑에 조금만 더 볼게요. 5개의 로즈가 있고요. 어드바이저 카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깊은 생각 단계군요. 아 10개의 프루트가 있네요. 이 키스 온 더 링이 정말로 두 분이 클럽에서 만나서 진짜 원나잇도 하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그런 미묘한 기운이 흘러요. 두 분이 뭐 파티에서 만났든 만났지 않았든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우연히 됐든 뭔가 만나서요 서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미묘한 무엇인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했다면 한 번 정도 더 만나서 밥을 먹든 뭘 했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이 정말 깊게 사귀었던 어떤 분이 있는데 뭐 몇 년 사귀었는데 이별이 돼서 그 사람과 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리딩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걸로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건 여러분의 리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진행조차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이 5개의 링하고 10개의 링을 꺼냈어요. 자, 2개 다 동전이죠. 지금 이것은 사랑의 리딩이에요. 그런데 동전은 상당히 현실적인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 자체는 상당히 불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끌린다예요. 그런데 5개의 링을 처음으로 꺼냈단 말이죠. 얼마나 쫄겠어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땀을 흘리고 있죠.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잃게 될까봐. 그러니까 나의 안정적인 생활이 다시 무너질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인스큐어예요. 옆에 또 10개의 링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 봐도 현관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사랑에서 안정적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10개의 링이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만나는 사람을 키스 온 더 링이야. 뭐 어쩔 거야. 하룻밤을 잤어. 뭐 잘못된 거야. 뭐가 됐든 그걸 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는 왜 내가 안정적인 사랑을 원하면서 왜 자꾸 불안한 사람한테 끌리는 거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인데 어쨌든 카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이 진짜로 가볍게 만나는 뭐 헌팅 포차든 뭐든 그런 데서 만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크게 그렇게 미련 두는 건 아니잖아요.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소울메이트가 나의 진정한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은 소울메이트가 아닌가요? 뭐 헌팅 포차든 클럽이든 그렇게 따지게 될 경우에 소울메이트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소울메이트들에게 우린 늘 상처를 받죠.
그래서 타로 리딩을 보러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울메이트는 내가 바라는 것이지 어디에서 만났다, 이 사람 출신 성분이 무엇이다, 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어떻게 클럽에서 만난 사람이랑 진지한 사랑을 나눠? 정말 진지하게 도서관에서 만난 교회 오빠 같은 사람들도 배신 때리는 게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건 서로에게 믿음직하지 않아를 하고 있어서 서로에게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을 씌우고 서로 연락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난 건데 무슨 진지한 관계야 라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끌리지만 나는 안정적인 사랑을 하고 싶다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처음으로 꺼냈던 게 8개의 링이에요. 8개의 링이요, 타로 카드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카드가 얘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성공을 위해 하나씩 하고,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겉으로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진짜 8개의 링이라면 이분은 남아있는 시간 쪼개서 자는 시간이든 뭐든 공부하고요, 자격증 준비하고요, 취미생활하고요, 거기서 내가 향후 10년 뒤에 뭘 해야 될지를 연구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잠시 쉬는 틈을 타서 클럽을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그 사람을 클럽에서 만났기 때문에 술 잘 먹고 잘 놀게 생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외부적인 어떤 상태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카메라맨이요, 방송에서 카메라맨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카메라에 초점이 흐려져서도 안 되고 주시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찍고 있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보고 있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게 카메라 가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두 분은요, 뭘 하고 있냐면, 끌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이런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분은 여러분처럼 막 끌리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생각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은 현재 사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랑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이유는 딴 거 아니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난 사이인데 뭘 가? 라는 거죠. 자, 킹 오브 미러스를 꺼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명확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요. 그 클럽에서 이분이 술 먹고 깔라가 돼서 정말 어떤 추태 아닌 추태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인텔리전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상당히 뛰어나고 자신의 일 똑부러지게 하고, 저처럼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메시지를 전달한다입니다. 전화를 하든 뭘 하든 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카드입니다. 리멤버예요. 과거의 나의 좋았던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옆에 파티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에너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 기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파티를 하고 있어요. 즉, 무엇인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에게 있어서 이 행동을 하는, 즉 클럽에 가서 추태돼서 꽐라대고 있는 이 행위는 결론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이분 사랑 안에 있었고요, 그 사랑이 이분의 최고의 사랑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받지 않고 있었다도 가능해요. 이분은 지금요, 누군가가 다가오는 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요, 리멤버를 꺼냈어요. 여러분이 이분의 과거의 분이다? 그러면 이 리딩은 뭐냐면요, 두 분이 이전에 사귀고요, 각자 인생을 한 몇 년 살다가 우연히 홍대 클럽을 갔는데 이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술 한잔 한 거예요. 술 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옛날 생각나지 않아? 라고 해서 원나잇을 했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로가 뭔가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땐 이게 재회가 됐는데 재회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웨이크닝이죠. 깨어났어요. 즉,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랑이 내가 했던 그 사랑을 깨워준 거예요. 즉, 그 좋았던 사랑은 이분 기억 안에서 잠들고 있었고요. 잠들고 있었던 가장 좋은 기억 외에 그때 당시 안 좋았던 기억이 이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에게 여러분이 뭘 한 거냐면요. 정말 좋았던 사랑의 기억을 깨워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가 집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주 명확한 카드도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카드가 얘입니다. 8개의 지팡이에요. 8개 지팡이를 정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Divine Intervention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입니다. 지금 여기 카드에는 Leap of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Leap of Faith가 뭐냐면 믿고 가보자예요. 어떤 맛집이 있어요. 맛집을 갔더니 너무 줄이 긴 거예요. 2시간 대기한대요. 그런데 그 옆에 집 있잖아요. 그 옆에 집도 뭐 원조 할머니 댁이든 뭐든 하는데 됐어, 기다리기 싫어, 그냥 옆집 가자,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 한 명이 아니야, 저 집이 1등이잖아, 저 집을 가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설득한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집인 2등 집을 간 거예요. 믿고 가보자. 그때 쓰는 말이 이겁니다. 가보는 거지 뭐. 그런데 진짜로 먹었을 때 1등 집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집이 1등인지 뭔지 몰라도 이 집도 맛있다면 그게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본다예요. 이 박쥐가 날아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트를 들고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인 인터벤션, 여러분들에게 온 겁니다. 하늘에서 일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일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얘입니다. 자, 사우스노드죠. 여러분도 어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안정적인 사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사랑이든 뭐든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도 친구랑 불금이 됐으니까 클럽을 가본 거예요. 클럽을 갔더니 이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장소나 술을 마시는 뭐 모양이든 뭐든 간에 마음은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연찮게 어떤 터치가 있었든 뭘 했든 원나잇은 된 거죠. 우리는 이것은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다시 볼 필요는 없겠지? 알았어, 잘 가도록 해 하고 아침에 이별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두 분은 이제 생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온 이 디바인 인터벤션 뭘까요? 우주의 방해.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준 거죠. 자, 이 사람 지금 과거의 기억에 빠져 있어요. 과거의 기억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과거의 기억은 이미 봉인됐어요. 그것을 꺼내고 싶진 않아요.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억 외부적인 것에 상당히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도 사랑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일이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이 카드는. 그리고 메시지를 의미하기도 하죠. 여기서 메시지를 꺼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건 확실합니다. 자, 오라클을 한 장 더 올려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스프링 이퀴녹스 카드가 나옵니다. 리버스예요. 자,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두 분이 재회를 하는 아주 오래된 관계다 뭐 이런 걸 할 때 그걸 막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알고 싶어서 꺼낸 카드가 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은 뭔가가 있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두 번 정도 만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랑도 시작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이분은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다예요. 하지만 끌렸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했던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나는 또 거기에 끌렸다예요. 왜 나는 이런 사람에게 끌릴까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정적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가요. 이분, 여러분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 살아났어요. 사랑에 대한 것이 살아났어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어요. 결정을 내리고 연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두 분 다에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진 거예요. 자, 두 분의 사랑을 막고 있는 건 뭐냐? 스프링 이퀴녹스, 춘분이죠. 춘분, 봄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개구리도 나오고 새싹도 피어나고 하는 거예요.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그래서 리버스예요. 두 분 다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분 다. 이 관계는요, 거의 소울메이트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인가 변화가 있겠죠.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카드가 나옵니다. 노르스 노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세상에, 사랑의 리딩에, 그것도 바보타로 채널에서 사랑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실망이에요. 어떻게 저에게 사랑의 카드를 주실 수 있죠? 잠겨져 있었잖아요. 집입니다. 집이 있어요.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나와서 볼 것도 없는 리딩입니다. 이게 글쎄요, 뭐 한 줄 요약해보자 라고 하면 상처받은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이전에 받은 상처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해 거쳐간 사랑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리딩을 했어요. 7월 18일 날에 업로드한 건데 운명이 한 칸 이동한다라는 리딩을 했거든요. 우리의 하늘에 노스 노드, 북쪽 노드와 남쪽 노드가 황소자리, 정갈자리에 있다가 이제 한 칸 이동을 해서 양자리, 천칭자리가 됐다라는 뭐 그런 것에 대한 리딩이었어요. 그 축이 움직이면서 아주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1년 반마다 한 번씩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노스 노드 카드가 있고 사우스 노드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두 분이 이 축이 이동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우주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솔직히 뜻을 해석하기가 좀 상당히 장대한 카드입니다. 즉 우주에서 간섭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간섭이 됐어요. 간섭된 거잖아요. 지금 노스 노드, 사우스 노드가 있는데 일단 노스 노드와 사우스 노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노스 노드는 여러분이 이번 생에 쫓아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 하지만 그 성취가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우스 노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솔직히 그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신기하진 않잖아요. 무엇인가 이뤄냈을 때 신나는 것이지 원래 수영 잘해. 그게 나를 흥분시키진 않는데 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우스 노드의 삶을 살면 재미는 없는데 대신에 내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요리 잘해. 나 주방장이야. 뭐가 문제지? 삶이 재밌냐고? 그렇게 재밌진 않아. 그냥 쉬운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사우스 노드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전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전생 카드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관계는 전생에 두 분이 함께 있었는데 카르마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도 가능은 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번 생에 노스 노드, 사우스 노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서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세 장 안에 장미가 들어있죠. 장미는 사랑의 열정이에요. 사랑의 열정을 왜 넣어놨을까요? 사랑의 열정 꺼내가지고 빨리 써야죠.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 장 안에 넣어놓고 열쇠로 문을 잠궈놓은 거예요. 사랑의 열정이 빠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이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잖아요. 클리닝 하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두 분 다 마음의 문이 잠겨져 있었고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리딩의 컨셉이에요. 그리고 주제예요. 자, 그런데 우주에서 보내줬어요. 왜 그럴까요? 열어라고 보내준 거예요. 각자의 열쇠예요. 여러분도 이분의 열쇠고 이분도 여러분의 열쇠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여러분이 원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은 뭐냐? 딴 거 아니고요. 이 집안에서는 뭐 안에서 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든 음식을 해 먹든 엄청나게 익사이팅 하진 않잖아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 그렇게 익사이팅해요. 같이 누워가지고 치킨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고 하는 게 단데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집이잖아요. 안정적인 사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집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나랑 원나잇을 했고 나랑 거기 클럽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뭘 믿음직하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알고 계세요?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일에 상당히 책임지고, 책임진다라기보다는 내가 맡은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꺼냈어요, 지금. 믿고 가란 말이에요. 믿고 가라는 말이에요. Leap of faith. 가보는 거죠. 제가 가보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요, 노스 노드잖아요. 사우스 노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였냐? 왜 두 사람이 만났냐? 이것 때문입니다. 뱀이에요, 뱀. 여러분이 누군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을 뱀으로 만들었어요. 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해친다, 독을 뿌린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뱀에서 나가야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뱀이었다니까요. 자, 뱀은 뭘 할까요? 허물을 벗습니다. 쓱 빠져나가죠. 이제 허물을 벗을 때가 되는 거죠. 이 사랑을 하라는 말이에요.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너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 이렇게 있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 상처받을 일도 없잖아.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클럽 가서 술 마시고 뭐 하룻밤을 잤다라고 하고 뭐 그러고 연락처 안 주고받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건데, 사랑 마음 줘서 아픈 거잖아. 마음 안 주면 되잖아. 그게 컴포트존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연락할 거예요. 그래서 가면 됩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뽑아봅시다. 타로 리딩을 하면은 이걸까 저걸까 라고 저도 고민하는 리딩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카드를 알겠습니다. Everything's okay 카드 나옵니다. 모든 건 괜찮답니다. 안 괜찮을 수가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보라니까요. 근데 뭐 여러분이 뭐 움직이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사람 상당히 믿음직하지 못해 보여도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분의 모습인 것이지 이분이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나쁜 카드를 꺼냈을 거예요. 제 느낌적으로 이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한다고 뭐 똑똑하다고 클럽 못 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카드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사랑을 축하하랍니다. 사랑이 될 건가 봐요. 뭐지? 바보타로에서? 이상한데? 여러분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참 부정적인 리딩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런 것도 걱정이 된답니다. Keep going with the flow of life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에 따라 가라. 뭔가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오면 그냥 받고 그냥 가봐라라는 거죠. 지금 다 그런 느낌이에요. 캐프리콘이 나옵니다. 일단 시기 카드로 꺼냈는데 별자리가 나오네요. 솔직히 캐프리콘은 거의 뭐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있는 별자리잖아요.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인데 10주 뒤 혹은 10달 뒤거든요. 10주 뒤면은 10월이죠. 그래서 숫자 10이 나왔나 잘 모르겠습니다. 뭐 10월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동전들이 좀 많이 나와서요, 지금 이 안에 캐프리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자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염소 자리일 수 있어요. 8개의 동전이 나왔기 때문에 퍼펙트 매치입니다. 두 사람은 잘 맞대요. 그래서 사람이요, 선입견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쟤 아닌데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불량해 보여든 뭐든 간에 사람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겪어봐야지 아는 게 사람이죠. 물론 그런 명언도 있어요. 겪어봐도 모르는 게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요, 지금 카드는 뭐냐면 두 분이 상당히 사랑을 잘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움직일 것 같고, 혹은 캐프리콘 시기 때도 가능한데 그 사이에 뭔가 더 오고 갈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확실하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부엉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도너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메인 에너지와 현재 상태를 보고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오픈하겠습니다. 시덕션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뭐 누군가를 사귀었는데 몇 년 동안 사귀다 이별을 해서 이제 너무 슬프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를 들어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패턴이 다 하나같이 새로운 인연 느낌입니다. 시덕션이 나왔죠. 유혹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정말 도발적인 어떤 여성분이 라이터로 왜 혓바닥에 이러고 있지? 이러면 되게 뜨거울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다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어트랙션, 매력이 있고요. 티징, 약간 좀 장난치는 것 같은 밀당 같은 거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즐기고 끝난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고요. third party라고 되어 있죠. 삼각관계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의 삼각관계는 이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상대편을 뺏어오고 싶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빠져든다죠. 누가 누구를 꼬시는 걸까요? 한번 에너지를 따라가 봐야지 이 상황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 사이에 어떤 일들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시덕션의 관점에서 볼 땐 이건 끝난 관계가 아니라 아예 시작조차도 안 한 관계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부터 먼저 꺼낼게요. 여러분은 현재 트랜센던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액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게 상당히 강한 느낌이고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꿈을 꾼답니다. 연락이 오길 바라고 있나 봐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리그렛이 나오네요. 시덕션 에너지만 딱 봤을 땐 두 분이 새롭게 만나는 어떤 분인 것 같은데 뭐 그것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후회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에게 어떤 후회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말인데 무엇을 후회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여러분이 이분하고 상당히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고요. 심지어 액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라는 건데 이분은 막연하게 생각만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운다라고 본다면 이분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어떤 경우인지 몰라서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리부터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The Advisor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Knight of Fruits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이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거네요. 근데 왜 후회가 나왔을까요? 후회할 일을 이분이 한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으로 갈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자, 6개의 미러가 있어요. 10개의 링이 있네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프로듀서스 플랜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가 보이는 걸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카드를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기랑 정반대의 에너지를 꺼냈는데 정반대라는 게 뭐 이분은 뭐 여러분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색깔로 치면 여러분은 거의 빨강이고요. 여기는 회색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템테이션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분에게 상당히 빠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리그렛을 왜 꺼낸 것 같냐면 이분에게 지금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뺏어온다라고 아까 슬쩍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 보이기는 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뺏어오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뺏게 될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리딩 안에 뭔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건 끝까지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트랜센던스,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과 이런 거예요. 유나이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가 자세도 힘든데 발도 이렇게 붙이고 있고, 그만큼 우리는 커플이에요. 우리 서로 사귀어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분이 거의 전부예요. 옆에 액션 카드가 있죠. 주피터인데요. 주피터는 성취를 하는 겁니다. 성취의 별이에요. 그런데 비기닝스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무엇인가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덕션의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이분과 뭔가를 시작하고 싶고, 이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을 봤을 때 그냥 초월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이분은 내 것이어야만 해 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뭐 싫다, 뭐 좋다,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뭔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원한다? 원하는 건 맞죠. 꿈꾸고 있으니까 원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히 액션적이면 이분은 그렇진 않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땐 이 시덕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에너지적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재회라고 볼 땐요. 재회 카드가 나왔어요. 재회 카드예요. 그럼 두 분 다 재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는 재회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동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회 카드는 여러분이 꺼냈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분을 꼬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웃기잖아요. 재회인데 왜 꼬셔요? 이미 알 거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취향이나 뭐든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꼬셔야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가져오기 위해서 나의 것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프리스티스 카드가 순수한 거죠. 순수한데 시덕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순수하다라고 카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이 어드바이저 카드는 죄송합니다. 나왔으니까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던지 간에 상관없어. 나는 있잖아. 이 사람이 내 것이 돼야 돼. 나랑 다시 만나주면 안 돼라고 해서 재회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노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있잖아. 지금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져오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돼.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여러분이 조금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취적이에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자, 상대편 후회를 꺼냈죠. 근데 그 밑에 10개 집이 있어요. 10개 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튼튼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유혹을 꺼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리그렛은 이걸 했기 때문에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뭔가 안 되고 나서요, 이분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느껴지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6개의 칼이 나왔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동한다예요. A에서 B로 가는 거잖아요. 즉 A에서는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B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B는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A보다도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온다 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만 해요.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파수를 보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후회가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지금 이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그 관계는 후회가 돼요. 자, 그런 상황에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공격적?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분과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여러분이 제외의 카드를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 건데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괘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가 누군가를 사귀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관계 완벽하게 끝났어. 그러면 이분이 누군가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할 수는 있어도 따지고 봤을 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 건데 뭐 카톡이 됐든 뭐가 됐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시덕션이. 그러니까 이 시덕션은 뭐냐면 이분도 끌리는 거고 여러분도 끌리는 건데 끌리면 하면 되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후회를 꺼낸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10개 칼이 있죠. 10개 칼은 무엇인가 엔딩을 의미하고요. 상당히 힘들었던 관계나 슬픔을 의미합니다. 다시 또 시작이 있어요. 엔딩 시작이 있고 가십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악마가 무엇인가 속삭였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우리 너무 사랑해요. 우리 지난주 만났는데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그런 리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이분을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겁니다. 그 템테이션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삼각관계 있다고. 이게 엄연하게 따지면 이분이 누군가가 있다면 삼각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이분 사이에 기묘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삼각의 삼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원해요.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도 없어요. 지금 상당히 침착하고 이성적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계획은 세워요.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카드가 있습니다. 폭탄 카드인데요. 프로듀서 플랜트라는 카드가 있어요. 솔직히 얘가요, 알고 보면 타로 카드거든요. 그런데 타로가 78장이잖아요. 얘까지 포함해서 이 덱은 79장이에요. 이 카드는 타로에 없는 카드예요. 이 카드 자체가 여러분, 뭐 나는 솔로,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주제로 만든 건데 말 그대로 제작자의 폭탄이에요. 제작자가 심어놓은 건데요. 남자 쪽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여자 쪽에서도 이제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만나서 매칭해서 데이트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명이 유부남이거나 혹은 게이거나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 심어놓은 사람이 승리해서 상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모르는 뭔가가 숨어져 있다라는 것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빠져있는 이 상황도 이 상황 자체에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때 이분이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걸 모르고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리딩하기가 두렵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은 이분이 그 관계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건 있는데 여러분들을 꿈꿔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완벽하게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이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 발동이 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두 분이 이별이 됐어요. 여러분대로 살고 대신에 이분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뭔가 그러고 있었던 건데 잘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연락을 했든 여러분이 연락을 했는데 너 어떻게 지내? 이런 게 있다가 살짝 무엇인가가 오고 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분은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헤어지고 두 분이 사귀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너가 먼저 나에게 얘기해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덕션은 결론적으로 이분이 이 관계가 만족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게 하는 에너지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너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인간입니다. 사랑 앞에선 그렇게 돼요. 나는 이성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또 있겠죠. 보통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관계 안에 있는데 그 관계가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이 꺼져. 너 따윈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분을 도저히 거부하기 힘드는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이게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자, 오라클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린맨입니다. 시너지 카드예요. 자, 그린맨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무와
푸릇푸릇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거죠. 밑에 시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시너지냐면 예를 들어 동물이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먹게 되면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이 다시 새끼를 낳고 또 자연이 또 번창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중심에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들이 있다라는 거죠.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제가 이 카드를 왜 꺼냈냐면 두 분이 무엇인가 되는 것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꺼낸 게 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관을 못 시키겠네요.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인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뭔가가 걸려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카드를 더 따라가면은 이게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 어렵네요. 어려워요. 솔직히 이 폭탄 카드도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 사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요,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 폭탄 때문에도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놓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It's time to take action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보통은 액션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액션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액션 카드는 여러분이 꺼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액션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했던 리딩으로 보면 뭔가 액션을 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걱정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 리딩이 다 틀렸길 바라며 카드를 한 장씩 꺼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꺼냈거든요. 이 사람이 액션을 한다는 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겨울이가 나와요. 겨울이가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얘랑 똑같아요. 겨울이가 메시지니까 이분이 메시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등을 돌렸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에서 등을 돌렸을까요? 뭐에서 돌렸을까요? 그렇군요. 갑자기 뜬금없이 식물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식물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번호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타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카드가 상당히 쉬워요. 쉬운 건 맞는데 도대체 이게 이 상황에 왜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예요. 제가 했던 리딩이 상당히 부정적인 리딩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어도 카드가 보여주는 것은 상대편이라는 사람의 어떤 상황 자체는 행복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를 정리를 하고 오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여지를 주지 않았다면 이분은 다른 선택을 하겠죠. 그 사귀고 있는 관계를 끝내고 혼자 있든 뭘 하든 그런 건데 너무나 강렬하게요. 여러분에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시덕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에게 가는 것에 끌린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가 정말 괜찮고 튼튼했다면 솔직히 튼튼하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이 계속 뺑뺑 도네요. 이분이 누군가랑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괜찮았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행복은 느끼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랑 뭔가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카톡이라도 뭔가를 하나 했는데 대화가 오고 가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지를 보여줬고 이분이 흔들렸다면 여지를 준 여러분이 잘못한 걸까요? 이 흔들린 이분이 잘못된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잘잘못은 따지지 맙시다. 그러면 아무튼 어떤 결정은 내려질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또 보여줬어요. A라는 분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정말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는 이렇게 다시 만나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딩을 들어오신 분 중에 A의 입장이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 액션을 할 타임이 됐대요. 일단 유문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번호 조합이 뭐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은 누가 하느냐? 이분이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잖아. 메시지 기다리고 있는데 겨울이가 있죠. 저는 겨울이가 이분으로 보이거든요. 왜냐 메시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등을 돌린 건 식물원이에요. 식물원은 뭐냐면 어떤 날, 어떤 일, 뜻은 없어요. 그냥 특별한 무엇인가고 우연찮은 무엇인가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무엇인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약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사귀자 이 약속이 아니라 오늘 저녁 6시에 꼭 만나 라고 하는 그런 약속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하는 카드인데 거기서 등을 돌렸어요. 즉 이분이 바라는 건 뭐냐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등 돌려 앉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분이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6개의 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여러분하고 사귀고 이별이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분이 그 새로운 사람을 선택한 건 정말 힘들지만 가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지의 세계로 간다고. 여러분은 아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모르는 세계잖아요.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게 나에게는 아는 세계에 있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해서 간 건데 그게 후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는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주긴 주나 봐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분은 그 선택 자체를 후회는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귀었다는 것.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헤어졌고 여러분이랑 헤어지고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누구를 사귈 수 있잖아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과 뭔가가 다시 일어나서 돌아간다는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 있는 관계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관계에서 행복하지 않은 채로 쭉 그냥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너무 원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 행복하진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흔들리는 게 죄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폭탄이 나온 걸 보면은 이 관계가 이렇게 뭔가가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시너지가 지금 왜 나온 것 같냐면 이게 연쇄적으로 뭔가가 다 엮여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식물이 나오고 여기도 식물이 나오고 뭔가 식물원과 관련되어 있나 봐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돌려서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 나왔죠. 즉 지금 메시지를 이분이 여러분에게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카드는. 그 말은 이 관계를 끝내겠다라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끝내겠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른 게 나왔을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제가 가장 원했던 이 르노만드의 컨비네이션은 뭐였냐면 이분이 이 관계를 끝낸다까지만 나와도 괜찮았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한대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볼 땐 나 이 관계를 정리할게. 너에게 가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정리할게를 말한다 정도인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폭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가봅시다. 오라클 올려볼게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의 조언이에요. Be yourself가 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너 자신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남이 말하고 있는 모습. 즉,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진짜 내면에 있는 힘에서 나오는 거래요. 아무튼 어딘가 휩쓸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리딩이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요. 이분이 뭔가 액션을 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은 듭니다. 자, 한 장 더 열게요. Give each other spac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했던 리딩이 틀렸나 봐요. 여러분과 이분이 그냥 싸워서 헤어졌나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카드거든요. 솔직히 얘가. 막 그렇게 심각하게 이 사람이 누가 있었는데 뭐 했다. 그것도 솔직히 제가 보여지는 거긴 해요. 왜냐면 시덕션이 나와서 그래요. 그런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자가 시간을 갖고 각자의 공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인데, 지금 두 분이 뭔가를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하고 있는 게 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액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거의 다 액션이고,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이제는 이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낸 걸 끝내고 무엇인가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 두 분은 싸웠는데, 이별이 됐는데, 너무 안 맞아서 싸웠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만나서 재회하고 싶다인데, 이 상황에서 재회를 하는 건 여러분인데, 이분은 여러분과의 재회를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여러분이 움직이지는 않고 계속 가만히 있다라고 이분은 받아들였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는 지금 거의 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뭔가 재회가 되는 어떤 기회를 바라지 않고 메시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지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군가가 없다면. 그런데 저는 이게 폭탄도 나오고 위에 시덕전도 있었고, 이분은 떠났고, 뭐 그런 저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한 장 열겠습니다. Let it happen organically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은 저는 시기 카드로 꺼냈는데 메시지 카드가 일단 나왔고요. 유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을 따라가는 게 맞지, 여러분이 액션은 하지 말라는 말로 일단 느껴져요. 그런데 이 유기적이라는 게 저는 예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너지, 그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들을 따라가는 걸 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기다려보라는 말로 일단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했던 리딩과는 상관없이 제가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진짜 그 연락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말로 일단은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것과 얘를 맞춰볼 땐 이분이 여러분에게 올 때 무엇인가를 하나씩 해야 되나 봐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씩 할 동안에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독촉하지 말라는 말로도 느껴지네요. Give each other space.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라든지 뭐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먼데이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숫자는 2거든요. 월요일이 들어가는 날들, 그런 것이 중요할 수 있고, 날짜에 2자가 들어가는 날짜들, 날짜에 숫자 2가 들어가는 것들,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너무 좋다고 그냥 확 뭔가를 움직이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여러분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나 봐요. 그게 바로 이 카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심이라기보다는 침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덤벙대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Falling in Love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두 분이 사랑을 다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이 만나게 됐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가능한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 이 카드가 나와서 생각이 든 건데, 이분이 여러분 아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그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으로 볼 땐 여러분이 이분을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엔 이분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분과는 안 가려고 했는데, 안 사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사람으로 보였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가 일어나면 그 다음 게 일어나고, 그 다음 게 일어나면 그 다음 게 일어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여러분이 지켜봐줘야 되고,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움직일 것이고, 여러분은 사랑에 빠지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도너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햄버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이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메인 에너지와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계속 카드를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픽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픽처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진 카드고요. 사진은 하나에서 열까지 기억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요즘에 사진 찍잖아요. 그런데 그 버튼을 딱 누르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과거죠. 미래를 사진을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게 일단 보고 싶답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또 다른 의미는 Make New Memories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무튼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는 이제 덮어두고 새로운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은 상당히 많이 그리워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게 액션형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그냥 이렇게 그리워하고 끝날지 아니면 누군가가 움직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 이 카드는 그냥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겠지, 비 오는 날에 이제 밖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생각이 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카드를 더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에너지부터 확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셀러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Vanity and Pride 카드가 있고요. 솔직히 여러분은요, 픽처 아닌 것 같아요. 이 픽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픽처냐면 인스타 픽처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상당히 잘 살고 있다, 약간 요 느낌이에요. 자, 상대편 봅시다. 넵튠 카드를 꺼냅니다. 뭔가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 이분 같아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약간 부자연스럽게 잘 지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게 나 너무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인데, 상대편은 일단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과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생각, 이분이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하나같이 너무 좋은 건데요. 솔직히 이게 사랑의 감정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사랑의 감정으로 본다면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분은 아니에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부터 따라가 볼게요. 자, 4개의 미러 카드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뭐 썩 그렇게 잘 지낸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키피칠 카드가 있네요. 여러분이 썩 좋은 게 아니군요. 근데 약간 억지스럽다고 했잖아요. 잘 살고 있는 게. 근데 그런 느낌의 에너지기는 해요.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 뭔가 to be continued.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꺼내네요. 페이지 오브 로즈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아주 중요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데스티니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밑에요, 2개의 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분홍색 카드들도 결론적으로는 타로 카드인데요. 지금 5장이 나와 있는데 3장이 메이저 알카나입니다. 그리고 번호가 10, 12, 14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연속성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일단 여러분이요, 상당히 잘 살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삶이 상당히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프트가 있어서요, 진짜 최근에 여러분에게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축하받을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제 사랑의 리딩을 보는데, 저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로 보여집니다. Vanity and Pride는요, 이게 허세라는 의미죠. 그리고 상당히 자존감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 2개만 봐도 다 보석들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최근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리고 상당히 자존감을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메인 에너지는 픽처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그리움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는 이걸 볼 땐 이 이별도 상당히 오래전에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관계는 사진 속에서만 남아있을 정도의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상대편은 넵튠을 꺼냈습니다. 일단 넵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내가 머릿속으로 무엇인가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잖아요. 픽처잖아요. 그런데 이 넵튠의 에너지랑 같이 해보면 단순히 그립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새로운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방콕이든 푸켓이든 뭐 어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둘이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약간 사이코죠. 왜냐하면 지금 이별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컨퓨전하고 일루션도 같이 적혀 있는데 아무튼 머릿속으로 뭔가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의 가장 큰 부분은 아이솔레이팅이잖아요. 즉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말이 반증하는 게 이분에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심지어 이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뭐 사귀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이분은 그닥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게 아이솔레이팅이죠. 아무튼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요 조금 위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여지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외면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러니까 슬픔을 외면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의 카드는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 다 힐링입니다. 그런데 이 힐링이 솔직히 어떤 힐링이냐면 보름 전에 이별이 돼서 지금 힘드니까 힐링을 하고 있어 이 느낌의 에너지가 아니라 못해도 한 3, 4년 전에 이별이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상당히 아파서 오랫동안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심신을 치료를 해왔던 거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여러분의 페이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나한테 안 좋은 어떤 먹는 것들 이런 것도 좀 피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있기를 원하지도 않는 것이죠. 거기다 플러스 누군가를 여러분도 원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삶에서 멋지게 살아가야겠다. 내가 여기서 더 넘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계시는 거죠. 상대편은 이 에너지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핸드맨이에요. 어딘가 묶여져 버렸어요.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딜레이예요. 즉 무엇인가가 계속 연기되는 거죠. 에너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계속 뒤에서 땡기는 것 같고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여력이 없어요.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답답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 원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무엇인가 새롭게 하고 싶은 건 이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분 거의 생각 안 해요. 픽처로 갖고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뭔가를 하고 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소식입니다. 즉 우리 보통 뭐 연락이 올까요? 뭐 그런 리딩을 볼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이게 연락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분이 연락을 할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연락조차 기다리고 있지도 않아요. 이 두 장이 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분의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 건데요, 꺾지 못하는 어떤 이분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다 타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울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깨고 나오겠다라는 의미가 좀 더 커요. 아무튼 여러분과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건 이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 이분이 막 이미 여러분들과의 좋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라클을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아, 러브가 있네요. 바보타로에 러브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참 드문데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얻고 싶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솔직히 이게요, 부모님과 자식과의 사랑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조건 없는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보통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대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나요? 그건 힘들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랑을 맡고 있는 건 뭘까? 라고 하는데 사랑이래요. 그 관점에서 볼 땐요, 저는 이분이요,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이 됐던 것도 이분이 사랑을 못해서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측해보건데, 여러분이 이분을 정말 잘 해줬고요. 이분은 연애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니까, 너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 라고 했을 때, 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던 거지, 그 안에서 진짜로 사랑, 물론 여러분이 좋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쳐서 떠나게 된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로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것에 길들여졌던 이분은 이제 여러분이 없고 나서부터는 이상한 에너지에 묶여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이분이 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랑을 맡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 얘잖아요. 솔직히 이 카드가 여러분 뭐냐면 윌 오브 포춘이에요. 즉 두 분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10번 카드잖아요.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났고요. 다시 두 번째 챕터가 열리는 그 기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두 분의 사랑은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일단은 한 번은 끝난 것 같아요. 이 리딩을 보시는 이 시점에서 다시 무엇인가가 있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을 할 줄 몰랐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이 프로세스도 결론적으로는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이분이 이제 정리하게 된 거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Bring love into the situation 카드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물병자리의 신월이고요. 일단 신월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거겠죠. 사랑을 넣어라라고 하잖아요. 이 시점에, 이 상황에 사랑을 넣어야 될 분은 이분은 맞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은 일단 이분 때문에 힐링을 하고 있었던 게 맞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분한테 상처를 받은 건데, 당연히 뭐 용서가 안 되든 뭐가 안 되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가지고 오는 거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아니었어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사랑으로 안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이 관계는 이렇게 끝이 나겠죠.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미로가 있어요. 헤매고 있대요. 열심히.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두 분은 운명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마지막 카드 붓개입니다. 자, 번호 조합을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건요, 너무 좋잖아요. 반지와 붓개라니요. 반지를 주려고 프로포즈 한다는 말이잖아요. 상당히 좋은 카드예요. 그런데 지금 뒤집어져 있는 이 번호 조합 카드, 이 카드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사랑을 넣어라도 여러분인 것 같아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소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왜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냐면 얘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같이 치킨 시켜 먹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는 게 사랑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사랑이 단지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서로의 마음에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 건데, 이분이 했던 건 뭐냐면 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분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정의해봐, 당장 말해봐, 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랑을 말해봐 라고 말했을 때 이분은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분이 그냥 여러분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준 거예요, 지금 이 카드는.
아무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이 되돌아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별이 됐고 이분은 혼자 있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이 아니라 길을 찾아가게 된 거죠.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 중간에 여기 그늘집 보이죠? 여기 쉴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분이 뭔가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에너지가.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좋았다면 당장에 왔을 텐데 계속 뭔가에 묶여서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어떤 일 때문에 묶였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에너지적인 부분인데 가는 부분에서 이분이 왜 망설였냐면 여러분한테 돌아갈 때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때 사랑을 들고 가야 되는데 본인이 사랑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라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볼 때 두 분이 이별이 됐던 건 혹시나 결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고 내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잘했던 것 같은데 결혼으로 가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분이 노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서는 준비는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길을 잃은 거죠.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오는 게 얘입니다. 그럼 말 다 있죠. 솔직히 이게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한데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프로포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갈등이 때리겠죠. 너 그때는 그러더니 왜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이래?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이 없었던 게 얘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엔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은요,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마음이 많이 떠나가 있는 상태고요. 진짜로 픽처로만 남았어요. 사진으로만 남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힐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카드는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우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된대요. 여우는 나가려고 했죠? 뒤를 돌아봤어요. 즉, 여러분이 하게 되는 행동은 뭐냐면 이 사람이 부케와 반지를 가지고 올 때 돌아봤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도 이분에게는 다시 돌아가 볼까를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진 않는 거예요. 이 여우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나가다가 선 거예요. 이분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돌아본 거예요. 자, 그럴 때 카드는 뭐라고 있냐면 이 상황에 사랑을 넣어봐. 여러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사랑에 사랑을 넣는 겁니다. 그럼 이 카드 여러분 카드네. 이 관계가 다시 재점화되기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라고 해서 물어본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고 오는 건 이제 어떤 결심과 사랑인데 여러분 쪽에선 이미 이분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여러분도 도라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관계를 다시 재점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얘밖에 없겠죠. 그 말인즉슨 카드가 조언을 하는 건 이분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봐라 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칼같이 잘라라 이런 느낌의 카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아봤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이걸 사랑을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 카드까지 나온 거 보면.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에너지가 이분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볼게요. 이모셔널 힐링이 나옵니다. 감정적 힐링인데요. 자, 솔직히요, 여러분.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새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땐. 여러분한테 제 2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카드예요, 지금 얘가.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보라고 오는 거잖아요. 이 사랑에 다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운명적으로 온 것이고 여러분이 심지어 돌아도 보는 정도면 한 번 더 가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포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니까 이전의 아픔은 여러분이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분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를 힐링하는 게 이분 때문에 다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따라감으로써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게 힐링이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땐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한 번 더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스탑 컴페어링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이제부터 상당히 여러분에게 못된 얘기 할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그 비교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장애물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이쁜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들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잘 지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흔히 말해 인싸 커플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땐 우리 사랑도 안 좋은 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꺼낸 게 베니티하고 셀러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질구질한 사랑보다는 멋진 사랑, 남들이 봤을 때도 너희 사랑 정말 멋지다, 너희 커플 너무 멋져 라고 하는 사랑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상대편이,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좀 구질구질하고 그냥 다소 평범해 보이고 뭐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카드는 그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릇에 토마토가 있죠. 그런데 위에 오렌지 하나가 올려져 있어요. 사람들은 봤을 때 오렌지가 훨씬 달지, 토마토는 맛은 있는데 그래도 오렌지가 더 낫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그 개떡 같은 얘기가 다 있어요. 오렌지하고 토마토를 어떻게 비교를 해요? 얘는 엄연히 다른 애예요. 오렌지가 그래, 나는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야, 나는 정말 맛있는 당도를 갖고 있지, 개뿔 칠하라 그래요. 토마토는 뭐 맛없어서요? 이거 설탕 뿌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잖아요. 어따 대고 오렌지 따위가 토마토에 들이대요. 요지는 둘은 비교할 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렌지가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렌지 입장에서도 토마토가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비교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자체로도 괜찮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라클로 뽑았어요.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이 느끼기에 사랑은 하는데 뭔가 삶의 라이프나 패턴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되는 커플이 되고 이 사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지금 너무 베니티하거든요. 베니티가 말씀드렸죠. 허세잖아요. 나 이뻐야 돼, 나 멋져야 돼. 그러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러고 계신다면 그러지 말라는 말이죠. 이틀 뒤랍니다. 너무 가까운데. 너무 빨라요. 이 리딩을 보는 시기로부터 이틀 뒤랍니다. 이틀 뒤에 뭔가가 있을 건가 봐요, 여러분. 이틀 동안에 라는 말이죠. 너무 가까워서요. 이거는 에러인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모르죠, 또 이틀 안에 이분이 연락이 올지, 혹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자, 카드를 하나 더 열겠습니다. 숫자는 6이고요. 6일 혹은 6주인데 6주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죠. 재밌게 놀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6이라는 숫자가 과거를 의미하는 숫자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사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아무튼 이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윌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윌 오브 포춘이에요. 그래서 2막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막은 있기 때문에 따라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2막까지 있는 사랑이라면 이 사랑을 접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이 여우처럼 나가는 도중에 서기까지 했는데. 자, 마지막 카드 열겠습니다. Honest Communication이 나오는데요. Heart to Heart Conversation,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진실한 대화를 기대해라 라고 합니다. 이분이 말을 하러 오나 봐요. 제 느낌적으로 이틀 동안에 이분에게 연락이 오나 봐요. 연락이 와서 한번 돈가스 먹자, 지금 이거는 이제 햄버거니까 우리 맛있는 수제 햄버거 먹으러 가자, 크림 이빨 뿌려놓은 걸로. 약간 그 느낌으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리딩하면서도 뭔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는 커플도 있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게 햄버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진행을 해본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비였습니다. 바이!